예, 안녕하십니까. 네, 동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입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요. 자, 보시면, 권리금 보호는요, 얼마? 여기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해서 언제? 종료시까지. 다음 하나에 대한 범위로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그냥,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내용인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상가에, 자, 주인이, 자, 이렇게 갑이 있습니다. 갑이 있어요. 근데, 자, A라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예요. 임차를 했습니다. 자, A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사이에 B를 데리고 온 거예요. B를 데리고 가지고 권리금 계약을 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했어요. 얼마? 1억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자 A가 B하고 권리금 계약했으니 인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이 이거 NO!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금 계약을 하고 오면 갑은 yes! 하고 이렇게 들어줘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방해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보호 규정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방해 못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보시면 또 여기 보시면요.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갑이 NO 해가지고 손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이 갑한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손해배상. 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이 굉장히 요새는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 권리금은요.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완성 소멸된다. 되어 있죠. 반드시 3년 안에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A가 영업을 못해가지고 새로운 권리금 계약할 사람이 없어. 임차인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A가 갑한테 내가 들어올 때 얼마 줬으니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권리금을 주인한테 이런 계약자가 없는 상황에서 받기는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있을 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요. 갱신기간 이후 자 우리가 자 각은 5년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5년 지났어, 5년. 아니면 이제 10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10년 지나는 날이 오겠죠. 오게 되면, 10년 전에는, 5년 전에는, 5년 전에는 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죠. 근데 계약갱신 요건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임대인한테 계약 10년이 지났어, 아니면 5년이 지났어. 이럴지라도 이때도 권리금을 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시면 권리금 보호의 법무부 입법 해석 같은 경우는 갱신기간 지나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들 보면요. 없다 하는 이런 판결도 울산지방법원에서 이렇게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갱신 요건이 끝난 이후부터는 요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판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판결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판결은 이렇게 있다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약갱신 요건이 끝날지라도 권리금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 권리금에 대해서 보호해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요. 대구 동구입니다. 동구 상가인데요. 이분이 임차인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1억에 자, 250만 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2008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니까 이때는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나버렸어요. 5년이 지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임차인이 권리금 승인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계약으로 해가지고 1억 원에 월 250만 원 해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임대인한테 자, 요거 계약을 인정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자기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권리금을 받을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월세를 350만 원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이건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계약이 캔슬돼 버렸습니다. 계약이 파기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임차인이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인은 명도소송 들어가고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임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고 임대인은 이 임차인을 명도해 주세요 하고 명도소송을 바꿔서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8,900만 원을 지급하라 하는 일부 성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대구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 판결을 참고하시면 우리가 권리금 같은 경우 주인이 무조건 결국 인정해 줘야 될 사항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초과해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획에 보호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에 대해서 무조건 보호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정리하시고요. 그런데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요. 밑에 있는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결국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이나 계약갱신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권리금 안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 안 들어줘도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주인 낙찰받아가지고 권리금도 바닥권리금으로 있죠. 혹시 그 지역이 장사가 잘 된다, 영업이 잘 된다 그럴 경우에 바닥권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뭡니까? 첫째가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거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대항력. 두 번째가 뭐예요? 10년간 계약갱신 요건. 셋째가 보증금 올릴 수 있는 상한 5%.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권리금 보호 규정. 요거는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다 적용되는데 우리가 경매제도 했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면 대항력이고 권리금 보호 규정이고 모든 것들이 다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